삶이 의무로만 가득해져 버렸다면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할 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돈은 벌어도 끝이 없이 벌어야 하고 물건은 사도 또 사고 싶고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일어납니다. 이 일만 마무리되면 쉬어야지. 이 일만 마무리되면 미뤄둔 병원에 가야지. 이 일만 마무리되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시작해야지. 문제는 해결해도 또 생기고 일은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쉬겠다 생각하지 말고 일이 완전히 끝나면 뭘 하겠다 계획하지 말고 문제가 있고 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내가 좋아서 어딘가를 가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서 누군가를 만난 적은 언제였나요? 최근에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있나요?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처럼 가야만 해서 가고 해야만 해서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이라서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삶이 온통 그것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무로만 가득해져 버린 삶에 대해서 말이지요. 가야 할 곳만 가고 해야 할 일만 하고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의 질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적응해 버립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기분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런 삶에 몸과 마음이 길들여져 인생은 원래 다 그렇지 뭐 해버립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은 보상을 원합니다. 내 영혼이 머무를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 보상을 해달라 떼를 씁니다. 시간을 의무에만 몽땅 써버린 우리는 가장 빠른 보상을 위해 물건을 사들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너무 손쉽게 찰나의 만족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필요 이상의 물건을 계속 삽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외로웠을까?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영영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노인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삶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정말 이제라도 좀 행복하셔도 괜찮습니다. 행복을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최근에 물레동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과거 물레동은 철공소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철강 산업이 침체되고 중국산 부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문을 닫는 철공소가 늘었는데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가업을 이어가는 청년 사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청년이 한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일을 하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에 집중하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사는 아버지의 모습에 자신도 이 일을 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다 이제는 어엿한 사장이 된 것이죠. 새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 청년은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 없이 매일매일 철을 깎으며 실력을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을 때의 첫 마음을 기억하며 새로운 일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기존의 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심오해 보이는 것, 그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것을 찾으려 헤맸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일상을 낯설게 보고 그 안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것, 이미 익숙하고 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영원한 삶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서 했고요. 항상 생각하는 게 오늘 하루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던 청년의 목소리는 어떤 가식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은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저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알게 된 지식과 생각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네이버 블로그였고
티스토리였고 카카오톡 단톡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배우는 걸 보면서 글이 아닌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게 힘들었던, 영상을 보는 게 힘들었던 제가 유튜버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책이나 제가 정리한 지식을 정리해서 컨텐츠화하려고 할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조회수에 연연해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내용이고 힘들게 만든 영상에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 힘이 빠지고 낙담했습니다. 지금은 운이 좋게 25,000명의 구독자분들이 감사히 봐주고 응원해 주시지만 초기 몇 명의 구독자만 있을 때는 마음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지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다시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구독자나 조회수가 아닌 했을 때의 재미와 컨텐츠화할 때의 희열에 다시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이 결국엔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대하는 마음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루에 30분씩은 책을 읽어야지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운동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하루 스케줄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들, 만일 당신이 책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지켜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그 시간들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운동 시간을 지키면 운동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지킨 친구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갈급할 때 나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지켜온 삶의 가치관, 삶의 자세가 우리를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지켜나가 보렵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 제주에서 알아두면 좋다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오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살다 제주로 온 소위 외지인이었습니다. 그가 소개해준 오름에 올랐는데 그곳은 제주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광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을 알게 됐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돼요. 사랑하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인생의 진짜 먹과 맛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먹과 맛을 알게 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더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미 많은데 더 달라고 말이죠.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똑똑한 척 했었지만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깃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고마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누릴 줄도 모르면서 끝없이 달라고만 하는 삶에는 영원히 만족도 아름다움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라. 성악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힘을 잔뜩 주고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 하려고 해. 작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면 울림이 아니라 외침이나 함성이야. 지금 당장은 커 보여도 멀리 못 가. 무엇보다 아름답지가 않아. 작게 하라. 자꾸 크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크게 하려고 하고 멋지게 하려고 하니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몸에 힘이 들어가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책을 하고 자책을 하다 보면 그나마 있던 자신감마저 완전히 사라집니다. 못할 것 같고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어집니다. 실수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울 생각을 하고 작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와 딱 맞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라. 크게 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작게 시작하라. 실수하면서 하라. 힘들지만 두려울 때 두려워하면서 해야 합니다.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시도도 안 하고 시도했다 금세 그만두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서 하십시오. 두려움에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그라집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다 빛이 조금씩 번지고 확장합니다. 두렵지 않을 순 없으나 두려움을 조금씩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실수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안전망과 바람막이 속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한다 해도 바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건 우리 몸이고 몸은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제껏 반복해서 살아온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비행기라면 그 비행기가 클수록 빠른 속도를 유지했을수록 방향을 바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큰 포물선을 그리며 아주 천천히 우회하면서 바뀌게 될 뿐이지요. 내 삶에서 가고 싶은 방향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다려 줘야 합니다. 우리 몸을 기다려 줘야 합니다. 이것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당장 바꾸고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실천하고 목표한 대로 삶을 단박에 건설하는 것이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즉각 변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말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화르르 불타고 끝나는 사랑이 아닌 훨씬 오래 타는 숯불 같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 자신을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고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놓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북엘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